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아침 7시 2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시청이 다 끝난 뒤에는 제 프로그램이 좋았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많이 이제 모여주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직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제 가장 큰 뉴스는 박영수 관련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겁니다. 전 양재식 전 특검보도 영장이 청구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26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과 그의 취직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 뇌물이익, 그러니까 8억?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좀이 아니라 많이 적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8억? 예. 여기에 대한 제 판단, 제 견해는 좀 유보하고,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두 건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에게 말한다. 박영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당신네들 시임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립니다.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모두를 구속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건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뉴스 브리핑은 두 건입니다.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2부의 제목을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겁니다. 윤석열의 위험한 도박,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1부입니다. 1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1부를 본격적으로 방송해드립니다. 제목, 조선일보 김대중이 윤석열을 강하게 비난했다. 당신의 워싱턴 선언은 휴지 조각이다. 이것이 1부의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펼쳐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중 씨가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제목은 언제까지 미국의 핵 방어 공약만 믿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 아주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주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큰 활자로 보여드립니다. 김대중 칼럼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핵무장 문제가 진지하게 거론되기를 바랐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했죠. 한국 내 찬성 여론도 70%가 넘었고 미국 조야에서도 이제 한국의 핵개발 억제의 끈을 슬그머니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루이스 교수류의 주장이 늘었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워싱턴 조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워싱턴 선언이라는 또 한 장이 휴지 조각이었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워싱턴 선언을 이렇게 호평했다. 방위 약속,
김밀론이 위원회 구성 등은 그야말로 말뿐이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약속들을 그냥 지키겠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2017년도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국의 핵무장,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Why not? 아니 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면 안 돼? 당연히 해야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면 우리 방위비가, 미국의 방위비가 줄어들어. 당연히 해야지. Why not? 북한에도 얘기했는데. 라고 말한 사람이 트럼프 후보였고,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기업인 출신 틸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틸러스 국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자, 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이며 2017년 3월 19일,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딱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국무장관이 중국을 간 겁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국에 가서 한 겁니다. 왕입니다. 왕이 앞에서 야, 한국과 일본 핵무장하게 해줄 수도 있어 라고 중국을 압박한 겁니다. 기사를 조금 읽어봅니다.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는 겁니다. 이날 양국 외교장관 회동에서 북한 해법과 관련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미국은 야, 중국 네가 더 북한에 압력을 넣어서 북한을 좀 더 좋은 길로 이끌어요 한다고 중국론을 강조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동북아 순방 기간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사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갔느냐? 군용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용 비행기를 타고 갔고, 그 군용 비행기 안에 틸러슨하고 같이 간 기자가 국방 기자였습니다. 성조진가요? 라고 하는 국방 기자였습니다. 그 국방 기자가 물어봤어요. 국방부 출기자가, 자, 국무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7일에도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폭스 기자가 묻자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고 묻자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있다. 어떠한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그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 초기, 집권 초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몰고 갔다면 우리는 적어도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순전히 이상로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핵무장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때문에 놓쳤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날, 5월 10일인가에,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때에 취임을 했죠. 문재인도. 그보다 두 달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핵무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들어서서 안 돼. 한반도 핵 안 돼. 우리는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트럼프한테 야, 핵무장 이런 거 말고 내가 너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게 해줄게 라고 말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물 건너갔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미국 내에서도 물론 조야입니다만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한 70% 정도가 핵무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적어도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핵 재처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를 받아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NPT 체제에 완전히 순응하겠다 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기획을 하겠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자꾸 한국 부산에 방문해 주겠다. 그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칼럼니스트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종이 조각이야. 그 종이 조각이야.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의 핵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이 날려먹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줬어요.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양보를 해줬어요. 얻어갖고 온 거는 휴지 조각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신문 중에서도 그래도 김대중 주필이 용감하게, 김대중 씨가 용감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휴지 조각이다 라고 김대중 씨가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두 사람 다 왜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지를 모르고 대통령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거짓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거짓 탄핵의 실행자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애국심이 있을까? 무슨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무슨 진지하게 고민을 한 사람들일까? 그리고 왜 국내 언론은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갑니다. 경찰이 북한의 해킹을 방치한 의혹으로 선관위 관계자를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을 거부한 선관위 직원 3명을 법무부의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했다. 민경욱 의원이 고발한 겁니다. 고발에는 1000여 명이 넘는 공동 대리인들이 함께했다. 법무부는 이걸 법무부에 했는데, 민경욱 전 의원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을 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경찰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이런 문제를 왜 경찰에 넘길까?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경찰이 얼마나 이거 수사를 잘할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장이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장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핵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가 되지 않은, 평소부터 애국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핵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것이 대단히 아쉽다라고 하는 제 주장을 오늘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광고 하나 하기 전에 예고합니다. 잠시 후에 제 2부가 방송됩니다. 2부의 방송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의 위험한 도박, 그러나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2부의 방송 제목입니다. 댓글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박용수 50억 클럽 말고 태블릿 조작으로 엄청난 국정농단을 했다. 이것도 첨가해야 된다. 글쎄요, 윤 대통령이 태블릿 PC 조작건을 수사하겠어요? 워싱턴 선언은 폐지해야 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제 핵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북한 해킹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간 거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수사를 잘 안 할 것을 알고 검찰이 일부러 경찰에 넘긴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바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